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많은 55억 원, 김진태 도지사는 38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공개 목록에 포함되면서 115억 원이나 늘어난 시의원도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 6천만 원입니다. 1년 새 8억 8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대치동 소재 아파트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양구 토지, 그리고 경북 성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억 3천만 원 떨어진 3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55억 원을 신고한 김홍규 강릉시장입니다. 서흥원 양구 군수가 33억 4천만 원, 심재국 평창 군수가 14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4억 3천만 원, 원광수 원주시장이 8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현종 철원 군수가 7억 3천만 원, 신영재 홍천 군수가 6억 9천만 원, 김명기 횡성 군수 6억 1천만 원, 최상기 인제 군수 5억 7천만 원, 최문순 화천 군수 3억 4천만 원, 이상호 태백시장 1억 2천만 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46억 9천만 원을 신고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179명의 평균 재산은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을 넘은 재산을 가진 공직자가 52명으로 3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 신고 시에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도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은 재산이 122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11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인제군의회 신동성 의원도 가상자산으로 2억 8천만 원을 신규 신고했습니다.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심사하고 이상 징후는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늘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거야 심판, 정권 심판을 외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유세 현장을 홍한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강릉 주문진에서 첫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립 철회를 외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북쪽부터 훈풍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유세를 주문진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강릉경찰서 사거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성과와 비전으로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진정성 그리고 강릉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저희 비전이 시민들이 마음에 잘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강릉의 남과 북이 교차한 포남동을 택했습니다. 양당 정치의 갈등과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개혁의 문이 열렸고 선택은 시민의 몫이라며 모두의 축제 장소인 강릉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강릉이 정치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도시보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도시, 그리고 어떤 한 집단 세력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맞대결 구도인 설악권의 두 후보는 교통량이 많은 속초의 중심지 일명 유세 명당에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안보 전문가 민생 사령관을 자처하면서도 인근 학교의 시험 문제로
조용한 무음 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 여러분, 민생사령관 김도균을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 설악권을 붉은 물결로 덮겠다며 출정식을 겸한 선거운동을 펼친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동서고속철도, 동해 북부선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며 3040 청년 유세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저의 장점인 지난 8년간의 설악권의 수건 사업의 해결사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과 패강 지역이 결합된 선거구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세 후보 모두 동해시 도심과 부평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우현 후보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단단해졌다며 복수 주민등록 허용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8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앞으로 지역의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경제 경영의 전문가인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중앙에서 정치력을 인정받아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거듭나겠다며 강원랜드 규제 개혁과 폐광지역 경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러분과 함께 그려온 우리 지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 양당 정치 대신 제3시대 중심 정당을 선택해달라며 동해 삼척의 세대별 휴양 공간 태백 정선에는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흑권과 진영 대결,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양당 정치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 우리 개혁신당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정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정당들의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 선거구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중남, 권성동 두 후보는 강릉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부터 서로 자신이 강릉 발전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강릉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지역의 발전을 외칩니다마는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더 큰 정치로 더 큰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15년,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강릉을 이끌어왔던 정치 세력은 무엇을 했습니까? 카르텔을 만들고 그들만의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 바꿔야만 됩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권성동 후보는 김중남 후보가 음해성 발언을 하고 다닌다며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후보가 강릉에서 사촌들을 동원해 건설회사를 만들고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하도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한 그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갖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권성동 후보가 제2 혁신도시를 유치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후보는 법 개정할 때 발의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찬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올라가셔서 반드시 해주십시오. 안 하면은 제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국도 7호선 확장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강릉에 낙후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김중남 후보는 권 후보의 재산이 70% 넘게 늘었다는 점을, 권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 이력 3번에 대해 지적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의 초청 대상이 아닌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사전 녹화한 연설을 통해 공약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늘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정치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 언론사들은 이번 제22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한 뒤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국민의힘 이철규,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새 후보자들의 공약과 신고사항을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20억 6천만 원을 신고했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전과와 체납액은 없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현직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재산은 41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체납액과 전과는 없습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는 태백경찰서장 출신으로 현재 당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체납액과 전과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는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폐광지역 위기극복 정책 마련, 노후보장과 온종일 돌봄체계 등 첨단과 균형발전, 복지 강원의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동해선 철도 고속화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폐광지 경제진흥계획 예타 통과로 폐광지 부흥, 지역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방안 수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 공약 불이행죄와 임명직 국가 권력기관장의 무공천 직선제 선출 법안 발의, 관광 활성화와 종합병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새 후보자들의 선거전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올해 공식 공연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종 리허설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참가에 이어 올해는 세계 최고의 영국 에든버러 축제까지 공연 참가가 확정돼 한국 아리랑을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올해 첫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공연 내용을 보강하고 새로운 배우들을 캐스팅해 2달여 연습 기간을 거쳤는데 다음 달 정식 공연에 앞선 최종 점검 공연을 펼쳤습니다. 정선 최고 나무꾼이자 소리꾼이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다가 가족과 떨어져 방황하며 15년을 보낸 뒤 고향 정선으로 돌아온다는 줄거리는 한국적 한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슬프고도 흥겨운 곡조가 흘러나올 때마다 관객들도 함께 울고 웃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들을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부모의 정을 너무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아리아라리 공연은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나 다릅니다.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참가에 이어 올해는 영국 에딘버러 축제 공연이 확정되면서 한국적 전통을 나타내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에딘버러 축제 8월달 한 달간 저희 공연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러 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정선군은 아리아라리 뮤지컬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 공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포들 그리고 현지인들 대상으로 아리아라리 뮤지컬 퍼포먼스를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점차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민족의 가장 전통적이고 한민족들이 즐겨 부르는 아리랑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했습니다. 정선 5일 장날마다 아리랑 센터에서 상설 공연을 한 지 올해로 7년째.
정선 아리랑 뮤지컬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 장날마다 상설 공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이탈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강릉 아산병원이 포함된 울산의대 교수 43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 의대 교수 629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연세대 미래캠퍼스 교수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인한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내 공중보건의 27명을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파견해 지역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에 있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주변 펜션 주인의 신고로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안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동해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에서 부사관 1명이 바다에 빠져 즉시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59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차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삼척시의 대표 봄축제인 제20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유쾌한 봄 너랑 나랑 노랑 유채꽃과 함께입니다. 축제장 일대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 먹거리 장터,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 등의 상설 부스가 설치됩니다. 또 MBC 강원 영동의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유채꽃 따라 걷기 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